SSG 랜더스 최정 선수가 500홈런 고지를 밟았습니다. 예, 이르게 딱 바로 나왔고 소감 인터뷰에서 해외 진출 관련 발언이 눈에 좀 띄었는데 뭐 그 뒷이야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SSG의 인사 잡음도 뭐 좀 늦었습니다만 체크를 좀 했고 롯데가 외국인 투수를 새로 영입했습니다. 그 뒷이야기. LG 홍창기 선수의 안타까운 부상 지금 검사 중인데 검사 결과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정 선수가 500홈런을 어제 이제 13일이죠. NC전에서 쏘아올렸는데 한 팀에서 원 클럽맨으로 달성한 이 500홈런, 리그 사상 최초의 500홈런. 최정 선수가 지난해 4년에 110억 원 풀 개런티 계약을 한 뒤에 구단과 팬들에게 이제 큰 감사를 전했죠. 근데 올해 시즌 앞두고 다쳤어요. 최정 선수가 훈련 중에 공을 받다가 다리를 이렇게 벌리다가 미끄러져서 다쳐서 본인이 자책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는데. 절치부심. 팀에 합류 후에는 빠르게 홈런도 치고 팀 승리에도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해외 진출 선수가 많아서 내 기록이 강조되는 거죠. 본인은 이제 국내에만 있었어. 국내에서만 뛰었다면 500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나 역시 해외에 나갔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한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너무 큰 벽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조금 후회되고 어렸으면 한번 뛰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정 선수가 2014년 후에 FA 때 이제 SK와 4년 86억 원에 계약을 했었고 2018년 시즌을 마친 뒤 두 번째 FA 계약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6년 총액 106억 원 잔류를 했는데 2018년 시즌을 마친 뒤에 해외 팀들과 협상을 했어요. 2018년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 2개 구단, 일본 1개 구단 좀 적극적이었습니다. 에이전트가 일본행 비행기표도 끊었습니다. 일본 구단이 이제 조건이 제일 좋았는데 일본은 조건이 1+1년 계약 기간은 그죠. 좀 개런티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이 총액 10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00억 원 정도. 계약금, 연봉, 옵션이 이제 포함된 거고 1년 차보다는 2년 차에 이제 옵션이 조금 더 많이 가고 1년 차는 좀 적고 뭐 아무래도 가게 되면 잘하면 더 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일단 계약 기간이 조금 짧았고 개런티 부분이 좀 적었지만 뭐 계약 규모는 그때 상당했어요. 근데 에이전트의 일본 출국 그 당일에 하려고 하는 그 당일에 SK 구단하고 선수 측이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 쪽은 조건이 참 좋았지만 선수가 고민을 좀 많이 했죠.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그런 고민들. 무조건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의지보다는 주변에 상담도 많이 하고 본인도 완전 삶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 큰 고민들을 했어요. 긴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SK에서의 원클럽의 생활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국내 잔류 뒤에 한동안 뭐 최정 선수도 생각이 많았던 걸로 좀 전해 들었습니다. KBO 리그에서의 이 큰 사랑, 큰 활약. 요게 이제 부족했다는 그런 인터뷰는 아니었고 리빙 레전드지만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좀 아련함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SG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랜더스가 전임 단장인 김성윤 전 단장을 스카우트 팀장으로 임명을 하고 올 초 자진 사퇴한 박정태 이군 감독을 육성 고문으로 위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보도자료 발표 없이 한 달여가 지나서 조금씩 이렇게 좀 알려졌어요. 주위로. 김승용 전 단장, 김승용 스카우트 팀장은 단장 시절에 새 코칭 스태프 선임과 뭐 김강민 선수 그때 은퇴 논의 중 2차 드래프트 이적 등 뭐 여러 잡음으로 사실상 경질이 됐는데 박진태 고문은 세 차례 음주운전 관련으로 자진 사퇴하고 구단이 그때 사과문 냈죠. 당시 SSG 구단은 인사 시스템 돌아보겠다. 팬 눈높이에 맞는 인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란이 될 것으로 알고 반대 의견도 많았다 그래요. 논란이 될 거다 이게.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밀어붙였죠. 근데 구단의 공식 입장은 누군가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구단의 결정이라고만 알아주세요. 이렇게 부분만 내세운다는 건데 비판을 예상했지만 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셈이에요. 그래서 비난이 너무 거세죠 지금. 두 번째는 보도 자료를 내지 않고 이제 비밀리에 계약한 점. 보도 자료를 안 낸 것은 뭐 예전에도 고문은 외부 위촉 계약이니까 안 냈다 이러는 건데 뭐 구단 내부 인사로 볼 수 없다는 거고. 근데 월급이 나가는데 무조건 외부 인사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늦게라도 알려지겠지만 늦게 알려져도 이제 팬들이나 미디어 비판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무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아닌 건지 그 속내는 참 모르겠지만 납득 자체는 안 됩니다. 어젯밤에 구단 관계자와 제가 얘기를 나눴을 때는 당장은 이번 인사를 거둬들이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좀 난감해는 합니다. 관계자들. 일부는 난감해하고 밀어붙인 사람, 그러니까 반대한 사람이 더
좀 많았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만 타구단 관계자들도 매우 의아해합니다. 인사 주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이제 분명히 있을 거고 구단 고위층으로 못 박지는 않고 또 구단주의 의정은 좀 아니라고 하고 추신수 구단주 보좌역은 그러니까 사장 보좌역이 아닙니다. 그죠? 구단주 보좌역인데 구단주 보좌역은 우리 이제 리그의 다른 팀에는 없는 겁니다. 추신수 구단주 보좌역이 박증태 고문의 외족합니다. 그러니까 박증태 고문이 외삼촌인데 추신수 보좌역은 이제 구단주의 의중을 아는 인물이고 팀 내 파워맨이죠. 예, 뭐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구단주를 보좌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이가 없습니다. 근데 외삼촌 그리고 또 조카의 관계를 색안경을 끼고 볼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SSG 구단 내부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인지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좀 지나간 거죠. 다 알고는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예상을 했다는 게 저는 좀 이거는 충분히 보통 우리가 이 논란이 될 걸 예상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단 내부에서는 팬 입장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람이 아예 없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인사를 밀어붙인 쪽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건데 결정을 했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두 사람은 1년 계약입니다. 그 단장 역할을 한번 보시면요. 김재현 단장은 1군만 챙깁니다. 2군을 챙기는 이제 박정태 육성 고문은 1군 관할은 아니죠. 김재현 단장은 지금도 이제 트레이드 협상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타팀과 카드가 맞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고 지금 내야든 외야든 중장거리 타자를 좀 찾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거포 외야수를 구했는데 트레이드 시장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거포 외야수에서 그냥 야수 거포 야수 이렇게 하다가 지금 중장거리 타자로 이제 범위가 계속 조금 넓혀지고 있습니다. 카드가 잘 안 맞아요. 순위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부분도 조금 있고 타 팀도 다들 트레이드에서는 조금 좀 주춤하거든요. 타 구단은 이제 단장이 보통 2군을 총괄하죠. 1군은 감독이 웬만큼 알아서 하고 2군은 이제 단장이 거의 하는데 SSG는 추신수 보좌에게 육성 총괄도 겸하고 있거든요. 한 야구인 이야기입니다. 되게 좀 의아해 생각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랜더스 업무 능력상 이 랜더스의 프런트가 업무 능력이 그냥 중상은 됩니다. 1월에 사과문을 쓰고 자진사퇴한 박진태 고문을 다시 쓸 생각이 있었다면 그때 이군 감독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 이군 감독은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고문으로 남겼다고 하면 그러니까 뒤에서 후방 지원 고문은 좀 뒤에 물러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얘기는 달랐을 것이다. 안 달랐을 수도 있지만 이분은 좀 달랐지 않았을까? 구단도 팬 여론에 양보를 한 셈이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반대 분위기는 달랐을 수도 있다. 3월에 임명할 때는 발표를 했었어야 한다. 숨기다 알려지니까 반응이 더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 SSG는 이런 업무를 잘하는 구단인데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롯데 외국인 선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외국인 투수 이제 알렉 감보아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LA 다저스 산하 트리플 A 자완이죠. 1997년생 28세 자완이고 굉장히 공이 빨라요. 지난해 트리플 A 22경기 선발 12경기 뛰었습니다. 선발도 뛰고 불펜도 뛰고 지난해 삼성 6배 1홀드 평균 자책점 3.30 올해 트리플 A에서 8경기 선발로 2경기 불펜으로 6경기 2패 평균 자책점 4.19 이정료가 10만이고 연봉총액이 33만 달러입니다. 도중에 왔으니까 1년에 10만 달러 이상씩을 줄 수가 없다. 롯데 관계자는 선발로도 계속 뛴 선수다. 이닝이 좀 부족하지만 마이너에서는 베테랑 선수는 보통 선발로만 등판한다. 펑크가 생기면 메이저 올리니까. 근데 유망주들은 선발과 불펜을 병행을 하기도 한다. 우리도 뭐 2군에서 선발 던지는 선수도 1군 오면 불펜 던지기도 합니다만 선발로 강한 공을 뿌린다. 자완의 빠른 공이 가장 큰 매력. 우리 리그의 자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리그에 좋은 자타자가 많다. 16일에 입국을 하게 되면 행정 절차를 거치는데 며칠 안 걸릴 겁니다. 초스피드로 이미 준비 작업들을 다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컨디션을 본 뒤에 현장하고 논의를 하고 팀 적응과 등판 일정을 이제 잡게 될 겁니다. 롯데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시간을 좀 당길 참인데 메디컬 리포트는 조만간 받아요. 다 어느 정도 체킹이 됐죠. 한국에서도 메디컬 체크는 하겠지만 경기 뛰다 온 선수니까 큰 진장은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죠. 롯데의 최우선 선택이었나? 그건 아니고 롯데가 영입 리스트 최상단의 2-3명은 구단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안 풀어줬어요. 그 선수들은 계속 있어도 안 풀릴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그 다음이 이제 감보아 선수였고 지금 시기는 선수가 많이 나와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미국 시장이 또 간혹 풀리는 좋은 선수가 드물게는 있지만 길게 기다릴 시간이 롯데가 좀 없었죠. 그러니까 6주 대체보다도 완전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직구 평균 구속이 한 151km 정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최고 구속은 150km대 중후반을 짚습니다. 왼손인데 최고의 아쉬움은 좀 있죠.
근데 뭐 빠르고 제구가 되면 다 빅리그죠. 메이저리그에 이제 안 오죠. 그런 선수. 이닝 소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단점이지만 선발 등판하고 스태미너, 체력적인 부분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통할 수준이라고 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된다 그러면 메이저리그에 있어야 돼요. 지금의 데려올 선수는 뭐 없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롯데에 원래 영입 리스트에 있던 선수죠. 데이비슨 선수 영입을 할 때도 감보아 선수가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우선은 데이비슨 선수였으니까 먼저 영입을 했죠. 먼저 선택했죠. 타구단의 리스트에도 있었더라고요. 수도권의 A 단장은 이제 우리 리스트에도 있고 타 팀에도 들어있는 선수가 뭐 젊고 또 자완이 강점이고 강속구가 매력적이고 이닝 소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선수로 체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제 LG 홍창기 선수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대 파열이 아닙니다. 어제 경기 중에 이제 다쳤죠. LG 구단은 14일 홍창기 선수 병원 4곳에서 진단을 받 4곳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결과가 나오겠다 했는데 안 나온 게 오후에 지금 나온 이유가 굉장히 교차해서 좌측 무릎 외측 경골 관절 미세골절 수술은 안 받는다고 그래요. 수술 안 받아도 된다. 하지만 이제 관절 내부 지금 조금 부어 있으니까 일주일 뒤에 붓기 빠지면 한 번 더 재검진을 할 건데 다행히 인대 파열이 아닙니다. 어제 경기 중에 파울 타고 잡다가 일루수하고 부딪혔는데 그 부상 장면이 뭐 굉장히 엄청 크게 꽝 부딪혀서 큰 부상이 좀 우려가 됐거든요. 근데 구단에서도 불행 중 다행이다. 이제 오후까지 교체 검진을 하고 팀에서 굉장히 큰 걱정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인대 부상 그 중에서 이제 전방 또는 이제 후방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만약에 크게 손상이 됐다 그러면 시즌 아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교정기를 차야 되니까 이건 빨리 낫지도 않아요. 골절이면 4주, 6주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관계자에게는 이제 불행 중 다행이고 그래도 이제 안심할 수는 없고 4주 후에 뼈가 완전히 아무는지를 좀 지켜봐야 돼요. 천만다행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